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의 제네시스 라인업 사이에서 가장 작은데도 가장 야심찬 모델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이야기 친구 카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동시에 궁금해했던 2026 제네시스 G200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름만 보면 엔트리 세단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마주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가 정말 막내 맞아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존재감이 강하거든요. 특히 요즘 국산 프리미엄 시장에서 BMW 세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와 경쟁하려는 흐름 속에서 제네시스가 어떤 카드를 꺼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차가 제네시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인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G200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전면 디자인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이전보다 더 넓고 낮게 깔리면서 차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줄로 나뉜 헤드램프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지죠. 흥미로운 건지 80이나 G70보다 더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 디자인도 훨씬 스포티하게 다듬어져서 이 차가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옆모습으로 이동하면 비율이 정말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보닛은 길고 캐빈은 뒤로 밀려있어 전형적인 후륜 기반 스포츠 세단의 실루엣을 보여주죠. 휠 디자인도 새롭게 적용된 터빈 스타일이라 정지 상태에서도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측면 캐릭터 라인이 빛을 받으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나는데 이 부분은 아반떼나 K5처럼 젊은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가보면 두 줄 테일램프가 트렁크 전체를 가로지르며 차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디퓨저와 머플러 팁이 일체형처럼 디자인되어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G70보다 더 미래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실내로 들어오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제네시스라는 느낌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최신 플래그십의 축소판 같은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진 센터페시아가 운전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소재 선택도 놀라운데요. 천연 가죽과 알루미늄 트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차가 정말 엔트리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 착좌감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제네시스 특유의 세팅인데 특히 허리 지지와 허벅지 받침이 길어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뒷좌석 공간은 G80만큼 넓지는 않지만 성인 2명이 타기에 충분하고 쿠션 각도도 좋아서 준중형 세단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실내 디자인이 G90처럼 곡선과 수평을 강조한 최신 테마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차급을 뛰어넘는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 실내라면 수입 프리미엄과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느끼시겠죠? 주행 성능 이야기를 해보면 G200의 성격이 더 또렷해집니다. 기본 모델은 2.0 터보 엔진이지만 세팅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출력은 약 260마력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체감 가속은 G70보다도 경쾌합니다. 특히 저속에서 토크가 빠르게 올라와 도심에서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매우 직관적이라 코너에 진입할 때 차가 가볍게 몸을 틀어줍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하지만 충격을 세련되게 걸러내는 성향이라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반떼 N처럼 거칠지도 않고 K5처럼 무르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입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차체가 낮게 깔리며 안정적으로 달려가는데 이 느낌이 마치 작은 G80을 운전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데일리와 드라이빙 재미를 동시에 원한다면 이 세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기술과 안전 부분에서도 G200은 엔트리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최신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래픽과 반응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표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도 자연스럽고 음성 인식 정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차로 변경 보조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차선 중앙 유지 능력이 안정적이라 반자율 주행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입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G200은 어느 정도 포지션일까요? 예상 시작 가격은 약 4천만 원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이면 G70 기본형과 일부 겹치면서도 BMW 세 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보다 매력적인 가성비를 갖게 됩니다. 특히 옵션 구성이 풍부해지면 국산 프리미엄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차가 단순히 저렴한 제네시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과 기술을 가장 컴팩트한 형태로 담아낸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가격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작은데도 꽤 진심인의 제네시스가 정말 엔트리 시장을 제대로 노리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 말이죠. 그런데 과연 실제 경쟁 모델들과 정면 비교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리고 고성능 라인업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네시스가 진짜로 독일 스포츠 세단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면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행 감각과 브랜드 경험입니다. 그리고 2026 그램 200을 더 오래 몰아보면 이 차가 단순히 크기만 작은 제네시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와인딩 로드에서 스티어링을 조금만 돌려도 차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코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차체가 가볍게 회전하면서도 뒤가 안정적으로 따라오는 감각이 마치 잘 세팅된 후륜 스포츠 세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분명 미소가 나올 겁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또 다른 성격이 드러납니다. 엔진 회전이 높아져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고 차체가 노면에 붙어 달리는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롤이 빠르게 억제되며 차가 한 번에 자세를 잡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감각은 G80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안정적인데도 운전 재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로틀 반응이 민첩하고 변속 타이밍도 운전자 의도를 잘 읽어 스포츠 주행에서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만약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배기 사운드가 살짝 강조되며 감성이 살아나는데 과하지 않게 조율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비와 효율 측면에서도 G200은 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운사이징 터보 특성 덕분에 일상 주행에서는 연료 소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정속 주행에서는 준중형 세단 수준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엄과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죠. 특히 유지비 측면에서 수입 경쟁 모델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한국 시장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장기 소유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일 겁니다. 기술 경험은 주행 중에도 계속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상황에 따라 그래픽이 변하며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교차로와 차선 정보를 실제 도로 위에 겹쳐 보여주어 초행길에서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차급을 뛰어넘는 음질을 제공해 음악 감상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운전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경쟁 모델과 직접 비교를 해보면 G200의 위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BMW 세 시리즈는 여전히 가장 날카로운 핸들링을 제공하지만 승차감과 실내 고급감에서는 G200이 더 편안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벤츠 C클래스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이 강점이지만 가격 대비 옵션 구성에서는 G200이 훨씬 풍부합니다. 국산 내부 경쟁으로 보면 G70은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유지하지만 실내 최신감과 기술 경험에서는 G200이 한 세대 앞선 느낌입니다. 결국 G200은 스포티함과 프리미엄 그리고 기술을 균형 있게 섞은 새로운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가격을 최종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 차의 전략이 보입니다. 4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해 옵션을 더해도 5천만 원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주행 완성도를 갖춘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젊은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브랜드 확장 전략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네시스가 단순히 대형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전 라인업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하려 한다는 메시지죠. 결론적으로 2026 그램 200은 제네시스에게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크기는 가장 작지만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기술 철학 그리고 주행 감각 방향성을 모두 담아낸 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첫 프리미엄 세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수입 엔트리 세단을 고려하고 있다면 G200은 반드시 비교 목록에 올라가야 할 차량입니다. 작은데도 진심이고 컴팩트하지만 고급스럽고 편안하면서도 재미있는 세단,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를 보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과연 다음 세대 국산 프리미엄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카포인트와 계속 함께해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